반갑습니다. 언변의 마술사 금춘추입니다. 오늘은 이병헌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을 찾아보니 두 개가 나옵니다. 1970년 7월 12일 하고 70년 8월 13일이 나옵니다. 7월 12일이 음력이고 8월 13일이 양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8월 13일 양력으로 보고 들어갔습니다. 배우 이병헌은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이고 그의 연기 능력은 스펙트럼이 넓어서 어느 역할에 가도 그 배역에 녹아나는 연기의 원천을 사주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주의 특징은 월지를 차지하는 신금으로 시작하여 금과 축토의 세력이 강합니다. 그들이 공략해야 하는 적은 비겁과 식상이 되네요. 그리고 망신살과 홍염살이 눈에 띄고 귀문간살도 눈에 보입니다. 위의 특징 등을 통해서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의 금과 축토의 세력이 사화와 조토인 술토를 공략하고 있습니다. 시지의 사화는 변색이용입니다. 화가 강하면 화의 세력이고 금이 강하면 금의 장생지가 되니 아래 위로 신사자합하여 효율을 만들면서 일지가 사유축 공합하여 또 한 번 일을 하고 그리고 월가시의 사신합으로 아주 큰 효율로 다시 한 번 일합니다. 여기가 사화가 공신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화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술토는 연에 있는 술토는 신금과 경금이 위와 옆에서 탁 붙어서 조토를 도망 못 가게 막아서 공격하고 일지에서는 축술형으로 일지가 연지를 축술형으로 공략합니다. 습토가 조토를 공략하는 거죠. 간목의 처지도 극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991년 데뷔하였으며 이때의 기운은 병술대운, 신미세운입니다. 병화 먹을거리가 떠서 신금이 병신합수하고 세운 미토가 대운 술토를 술미형으로 때려줘서 힘이 같이 빠지니까 화세력이 힘을 못 씁니다. 병신합수로 만들어진 수인성은 문서이고 공채 탤런트 합격을 의미해줍니다. 1995년 을해년에 사해충으로 사화 상관을 한 번 더 공략하니 사화의 상은 방송, 연애, 영화의 뜻이 있고 문호에 있는 사유축 합으로 자동차를 의미하죠. 예, 문호니까 그 좀 먼 거리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스팔트의 사나이로 유명해집니다. 바람의 아들 또한 이때 뜬 작품입니다. 최근 작품으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듯이 보입니다. 2000년 공동경비구역 JSA 정해대운 경진세운입니다. 신자진과 진술충으로 술토를 괴롭히고 대운해수가 명조를 사해충으로 때리니 이 대운은 아주 좋은을 의미합니다. 인성이 발할 때이니 CF 작품 상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2003년 올인, 이때는 개미년, 개수인성이 대운의 뿌리를 얻고 미토는 해묘미로 충미충으로 공략하니 뿌리를 얻은 개수는 올인 덕분에 대상도 받습니다. 그럼 38대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자대운으로 시작을 하는데 2007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무자대운은 지금껏 지지에만 있던 재성이 천간에 떴습니다. 무토는 사화의 원신이라 같은 상으로 보는데 사화에게 술토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략해야 하는 재성이 강해지니 공략해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면 흉한 대운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재성은 진보딸이라 가지고 짐을 많이 지면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사주가 좋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여기서 다릅니다. 무토 밑에 자수가 무토랑 자합을 하여 무토를 공략합니다. 무토는 허투한 무토가 되니 이것은 재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기라운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자수는 신자진하여 인성을 크게 펼치니
이 또한 앞에서 설명드린 문서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문서가 무조건 다 좋으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009년 사귀던 여자에게 미사소송을 당합니다. 2009년은 기축년으로 갑기합을 하여 겁재와 재성이 묶입니다. 공략해야 하는 것끼리 묶이니 다행이겠지만 서로가 묶이니 물에 흘러가지 않으려고 뭉친 격이라 본인에게 안 좋은 일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헐리우드 데뷔 지아이조 스톰 섀도우로 성공을 거둡니다. 신금의 상은 미국이요. 자수가 신자진하니 노는 물이 넓어지고 물 건너서 신금이 미국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자수는 자축합으로 문서를 본인에게 또 가져다 주니 영화도 성공, 소송도 취하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2010년 끝이 났는데 갑기합이 다시 풀리니 그때 끝이 난 거죠. 예. 2012년 임진년에는 신자진 완성, 진술충까지 하여 광해로 대박이 납니다. 2013년 레드2와 지하의조가 개봉하는데 이때가 계사년입니다. 개수 인성이 사화를 자합하여 들어오는데 개수가 대웅무토랑 합을 합니다. 무토는 지지에만 있는 재성이 처음으로 천간에 올라간 재성입니다. 재성은 남자에게 여자, 아버지, 돈으로 봅니다. 그 재성이 문서랑 합을 하니 이것이 혼인증명서이고 사유축합과 사신합을 사화가 들어오면서 풀어버리니 자축합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민정 씨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갑오세운에는 갑은 겁재인이 나의 재물을 겁탈해 나가는 뜻이 있어서 글램의 다이양에게 협박을 당합니다. 지지에 들어온 오화는 인옷을 사오미를 만들고 축어촌으로 부부궁을 심하게 때리니 대운 좌우충까지 시킵니다. 일반 부부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혼할 수도 있겠지만 을미세운으로 넘어가면서 이 기운이 빠지고 그 고소한 여자는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사주와 대운의 흐름이 잘 짜여 있지만 사주에 있는 축술형이 대운과 세운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면서 사건 사고를 만들어 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강병구 사건, 미사 사건, SBS 계약건, 그리고 협박건, 상습 도박건 모두가 이병헌이 유리하게 끝이 났지만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은 사실이니 본인은 힘이 들겠죠. 이게 사주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은 터미네이터 내부자들이 대박을 치고 애기도 출산합니다. 을미년이니 축미충으로 광고가 열리니 남자에게 아기는 관성이니 축토 내부인이 내 아기를 낳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48대운 기축대운입니다. 기토가 겁재 간목이랑 합을 시도합니다. 이 뜻은 앞에서 잠시 설명한 것인데 상황이 약간은 다릅니다. 기토는 재성이고 여자이며 일단 내 여자는 아닙니다. 애인이나 불륜녀 같은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겁재랑 합을 합니다. 앞에서 갑오라서 오화가 너무 나대니 상황이 엉망진창으로 갔지만 기토 밑에 축토가 있어서 기토의 힘이 강하지 못하고 겁재도 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니겠지만 해석을 한다면 이 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몰래 바람피는 여자가 딴 사람이랑 눈 맞아서 떨어져 나가는 게 첫 번째이고 소송건이 진행되어 또 법리적 다툼을 하게 되는 사건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일어나는 자리가 월지의 갑신에서 일어나니 묘격에 관련된 헐리우드 그쪽의 일에 관련된 일로 소송이나 마찰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합한 재성은 일단 내 것이다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뜻이 월의 갑과 신은 한 몸인데 재성과 합한 후 지지신금은 축토안으로 들어가 버리니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고 축술형으로 열어주니 잘 정리되어서 꺼내 쓰는 것이 이때 재물은 아마도 투기의 수준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넘어가면서 얘기한다면 기축은 축토가 지금 내 지지에 있는 부인이기 때문에 부인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말했던 몰래 바람피는 이런 거는 아예 제외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 무술세운에는 명조에서 축술형 대운과 세운에서 축술형으로 술토의 힘을 못쓰게 하니 재성의 공략이 쉽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활동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22년, 24년 두 해인데 특히 22년이 조금 더 신경이 씁니다. 인축 암합으로 인목을 제압하지만 겁재가 뿌리를 놓고 있으며 인호술로 화국을 완성시키려고 합니다. 인신충으로 미국이라 불리는 신금을 충하니 그냥 인목이면 금이 발하고 발동해서 미국 가서 뭐 일을 하고 끝날 문제지만은 화국을 완성하려고 하는 인목이니 잡다한 일과 소송이 이럴 때 일어납니다. 물론 소송이 일어나도 이기겠지만 없는 게 더 좋을 것이니 법리적 다툼이 있기 전에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들이 말하는 재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합의로서 끝내버리는 거죠. 이번 연도 내년에도 상복과 무서운 CF 같은 것은 문제 없으니 이분이 언제쯤 동국정을 하시겠나 참 그게 보이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잡다한 소송과 일들이 많은 것은 축술미 형 때문에 사주 안에 축술 두 글자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병헌 사주에 있는 망신살도 이 부분에 지분이 있습니다. 월지와 시지가 망신살이며 두 개인이 창피한 일들이 좀 남들보다 많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망신살의 좋은 점은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니 잘 쓰고 있다고 보입니다. 연예인 자체가 원래 쪽팔리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또 월주 연주가 홍염살이니 홍염살이 월간연에 있으니 조금은 약해도 일에 있는 홍염이 가장 강하겠지요. 조금 약해도 월은 신금을 끼고 있으니 미국에서 먹히는 거고 또 선배를 의미하니 나이 든 사람에게도 인기가 있습니다. 얘는 국가자리이니 국가대표급 배우라고 할 수 있죠. 남자 홍염은 재관이 들어올 때 흥합니다. 재성이 들어오며 불리하게 작용하려 해도 나중에 본인에게 유리해지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기문간살이라 하여 사술이 있으면은 이를 기문간살이라 하는데 감성과 이성의 교차, 한 가지 일에만 집착이라는 뜻이 있으니 결과는 한 분야의 대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병헌 정도면 한 분야의 대가라고 충분히 할 만합니다. 물론 안 좋은 점은 기문관살의 안 좋은 점은 촉이 좋고 영감이 좋고 예술적 기질이 다분하지만 고집이 세고 음흉하다는 이런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병헌 사주는 여기까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언변의 마술사 금춘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